자, 7번에 바로 1번은 왜냐하면은 때문이다가 어울리는 거 우리 코리언으로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다는요 방금 1번은 미음이랑 연결해야 되고 2번 비다는 미음 뭐뿐만 아니라 여기랑 연결해 주셔야 돼요. 비단 뭐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름지기는 자 요거는 2016년에 수능에서 한번 나왔던 어휘네요. 모름지기는 이미 7년 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모름지기 기억으로 연결해 주세요. 뭐뭐 해야 한다.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4번 설령 디귿 까주세요. 뭐뭐일지라도. 5번 하물며 뭐뭐 하리야 리을이랑 연결해주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못 들으신 분? 됐을까? 자, 이어봅시다. 8번 이건 가볼게. 이건 같이 해봐. 그분은 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솔직히 너무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힌트 about 보이시나요? 나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나에게라고 해줘야 돼요. 나에 대하여가 아니라 대하여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나에게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이상한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익숙하죠? 이유는 영어의 뇌가 저려져서. 바로 2번 인간의 사상은 언어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것도 이상해요. 힌트? by 뭐뭐에 의해서? 야 이런 이상한 표현을 영어에서는 쓰죠. 자 언어에 의해서를요 에 의해서를 지우시고 로라는 한 글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언어로 표현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상한 표현들인 거예요 이게. 자 3번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 보여진다. 이건 우리가 공부한 걸로 된다. by pp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보여진다 이거 이중비동인 거 느낌 오세요? 보인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보여진다가 아니라 보인다. 아니 박윤수 씨 어떻게 하려고? 바꾸라니까 해주고 있잖아. 자 보여진다를 보인다. 그 다음 바로 4번 충식이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또 불구가 돼서 뭘 또 불구야. 당했는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상을 당했는데도 열심히 뛰었다. 불구를 빼주세요. 왜 불구란 말 쓰는지 모르겠네. 이게 왜 이런 근본 없는 말이 튀었냐면요. 이걸 번역한 최초의 영문법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번역해서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실제 생활에서. 그 책이 성문 영어라고 하는 문법책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성문 영어. 요즘에 잘 안 쓴다고 하더라. 자, 바로 5번. 이 일은 한 네티즌에 의해 에 의해 지어주시고요. 이라고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모르겠어. 한 네티즌이 알려졌다도 이상해요. 이거 이중비동이에요. 자, 한 네티즌이 알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려졌다도 이상해요. 한 네티즌이 알렸다 이렇게 쉬운 말. 왜 이렇게 어렵게 났을까? 자, 6번 나는 지금까지 그분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살아왔었다. 살아왔었다? 여기다가 살아왔었다를 쓸 이유가 있을까? 살아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닷, 어덧이라는 선어말음이 여기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과거 단절 선어말음이에요. at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살아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때면 되겠네요. 자, 6번부터 12번까지는요.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풀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에 이제 문학을 해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 달성해야 될 목표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15쪽 보고 계시죠? 시 하나 있을 거예요. 15쪽 이제 읽고 풀어야 되는데 잠깐만 우리 저번 시간에 시 읽을 때 약속하기로 한 거 있었는데 뭐 먼저 보고 시 읽기로 기억나지 않아? 보기 먼저 보기로. 네, 기억한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 18쪽에 15번 문제 나오고 있어요. 18쪽에 15번 보기에 가 작품, 방금 아까 살짝 봤었던 가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읽으시고요. 보기를 읽고 가만 읽고서 15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시간 2분 드릴게요. 좀 빡빡할 거야. 서둘러 가.
15번 일단 푸시면 돼요. 뭐 다 푸셨으면 하나 풀어도 되는데 이제 15번, 15번. 저 오늘 받았죠? 지금 푼 거? 네. 정확히 응?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나? 자네를? 잠깐만 두 개 있었지? 네. 하나 훔쳐갈게. 여기였고 두 개 들어가니까 하나가 비더라고. 그래프는 이야. 맞거든 그게? 대단하네. 잠깐만. 그거 아까 답이 왜냐면 지금 다 자본이 풀었는데 자네가 너무 잘 풀어. 혹시 아까 그 푸는 거 15번 왜 그 답이 없었어? 뭐가 잡혀서? 상태에서 맞아가지고 그럼 그건 왜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 무계적 수학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건 맞아. 그냥 모르는 말이다 쓰고 싶어. 딱 틀린 말이네. 대응을. 뭐 대응이 틀렸다고? 네. 그러니까 둥지 뭐가 대응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성장과 사멸이 대응하는 그냥 몸을 숨긴 둥글 틈이라는 게 성장 사멸의 대응. 요게 틀렸다는 건데 네. 맞아요. 잘했어요. 잘 보시면. 시간은 이미 오버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보니까 생성 성장 하면 이걸 생태적 순환의 원리래요. 이런 것들에서 생태적 조화라고 여기네. 생태, 순환, 유기 다 비슷한 말이야 이게 사실. 단순히 살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순환, 연결되면서 끊이지 않는 생명에 대한 순환을 우리가 생태학적이다, 순환적이다, 유기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생성, 성장하고 사멸하는데 반복이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사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성. 그러면 이 시 가시에서 읽었는데요. 가시 길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속 비어있는 떡갈나무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잠깐만, 야 나무가 속이 비어있대. 이 나무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잖아. 썩어있는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예요. 근데 죽은 나무, 사멸, 없어진 소멸 상태지만 근데 단순히 사멸된 게 아니라 이 안에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죽은 나무가 이 사멸에 대한 이미지고요. 단순히 사멸이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자연물, 생명들에 대한 생성과 성장이 공존하는,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답을 가볼게. 3번이었어요. 15번의 답 3번인데 봐봐, 찍어봐. 뭐가 틀렸는지 봐봐요. 생명체들의 꽃을 피움, 쪼아먹음 등은 생성과 성장에 맞아요. 이거 괜찮아요. 다만 그 다음 말 몸을 숨김, 둥질 틈. 야, 이 떡가랑 속에 몸을 숨기고 천정한테 이제 피하려고 둥지를 텄대요. 집을 지었대요. 이것도 생성, 성장으로 봐야겠지.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오른쪽에 성장과 사멸에 대응한다. 여러분들 다른 생명체가 이 안에 살고 있는 게 왜 사멸이에요? 생성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과 성장으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이 사멸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다른 생명체가 여기 살고 있는 건 사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너무 정확히 풀어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 빨리 풀려고 합니다. 자, 이거 많이 어렵죠. 다시 이 문학도 우리가 고1 때 내신용으로 풀었던 그 문제랑 결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좀 더 복합적으로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작은 키워드 하나 틀린 걸 찾아줘야 됩니다. 고3 수준의 문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이제 16쪽 나 작품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6쪽 거의 끝났어. 오늘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16쪽 보고 계시죠? 가볼게. 이 시 참고로 되게 어렵습니다.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짬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그 까치밥 따지 마라. 시를 읽는다는 거는 마음을 읽는다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 먼저 보고 갈게. 정성, 마음이라는 뜻이잖아. 시에서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정서래요. 이유는 시가 서정 문학이라서 그렇대. 시가 서정이다. 들어보지 않았나요? 서정은 마음을 글로 풀어내달래요. 하여간 시에 써 있는 거는 쓴 사람의 마음이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시의 주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찾아줘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자,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거 직접 제시입니다. 가장 잘 나오는 거 직접 제시. 아 슬프다. 아 기쁘다. 직접 말해버렸네. 끝났어요. 예, 직접 제시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제시는 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측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도,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그리고 말투, 어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서를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떤 행위를 취하면 얘가 기분이 이렇구나, 얘가 어떤 말투를 하면 기분이 이렇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 까치밥 따지 마라. 까치밥을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까치밥 있어야 돼, 그거 따지 마 임마. 까치밥을 좋아하는 마음이 보일 거예요. 됐어요. 일단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시가. 이 까치밥이 뭔데요? 그건 내신 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풀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주어진 이 텍스트 안에서의 논리만 뽑아주면 돼요. 자, 좀만 더 읽어볼까요?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허전하다. 이것도 정서거든요. 누가 허전한 거야? 우리가. 뭐 하면? 저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까치밥이 없어지고 겨울 하늘만 있으면 우리는 너무 허전할 거래요. 이 까치밥이 없으면 허전하다. 됐을까? 이게 1문단에 우리가 느끼는 정서예요. 어렵지 않거든?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대단하게 어려운 용어를 쓴 것도 아니고 엄청난 추론한 것도 아니야.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은 거야. 내 마음을 잡고 싶은 거야. 시의 주제 아직 안 보이시지? 좀만 더 읽어보자.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급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도, 아까 뭔가 살기 힘들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날짐승 새죠,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같은 시어를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따뜻한 등불, 똑같은 시가 뭐죠? 똑같은 단어가 까치밥이죠.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래요. 그것이 뭐였어요? 까치밥이었어요. 이게 따뜻한 등불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따뜻한 등불은요, 길을 내어주는 거래요. 누구에게? 새에게 길을 내어주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이래요. 어떻게 좀 잡혀요? 없으면 허전해요.
얘는 없으면 허전한 얘인데 있으면 새에게 길을 내어줘요. 여러분들 까치발이 뭘까요 이거? 야, 느낌 그냥 대충 해봐. 서울 조카 아이들이 장대 들고 막 이거를 따려고 한대요. 뭐겠어? 감이에요, 감. 네. 지금 감을 보고 까치가 감 먹잖아. 근데 그게 따지 마라. 따뜻한 등불이다. 그래서 따지 마라. 아직 주제가 안 잡히죠. 자, B 읽어보세요. B와 C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일단 편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주제가 뭘까라고. B, C 읽어봐. 20초만 줘, 20초. 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B가 어렵거든요. B 파트, 중간 파트. 할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무덤석을 걸어가시지 않았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지. 근데 뭐하고 돌아가셨대? 집신을 걸어놓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집신이 뭔지 보자고. 자, 여러분들 그 B의 5번째 줄이네요. B의 5번째 줄. 그 집신 덜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외로운에 체크해보자. 이게 대응이 돼야 돼요. 까치발이 없으면 아까 허전한 우리. 이번에는 외로운이라는 정서가 직접 제시됐어. 길손이 뭘까요? 길손. 길 가는 손님이에요. 길 가는 행인을 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외로운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외로워요. 근데 이 집신이 이 외로운 길손에게 길보시를 해준대요. 자, 용어를 많이 알면 유리합니다. 집신은 길보시. 다시 까치밥 등불은요 새에게 길을 내어주고요. 없으면 허전해요. 자, 지금 외로운 길손이 있어요. 얘는 외로워요. 근데 집신이 이 길손에게 길보시가 된대요. 근데 어휘 모르면 막혀요. 보시는 일본이란다.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비슷한 말로 공양, 좀 더 현대말로 하면 헌신 이런 겁니다. 약간 남을 위한 희생, 배품을 우리가 보시라고 해요. 약간 길보시, 길안내예요. 길안내.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용어는 불교 용어고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가? 이런 거야. 자, 옛날에 뭐 핸드폰이 어딨어? 아니 지도도 어딨어? 옛날 조선시대 같은 거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어느 길 간 행인이 어딘가 뭐 여자친구 만나려고 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 근데 그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와본 마을에서 어디지 하고 어리버리 까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아주머니 여기 어떻게 가야 돼요? 하니까 여기 저기 가다 보면 저기 옆에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어떻게 가는데요? 그러면 가다 보면 그 집신 걸려 있는 집이 있을 거야. 거기서 동쪽으로 한 조금만 더 가면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집신이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외로운 길손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렵죠 여기가. 자, 그 다음 한밤중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한밤중 동네 개 컹컹 짖어 그 귀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으니. 자, 이것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버지가 국경을 넘는다 정도면 충분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집신을 짊어지고 넘었대요. 아버지도 뭔가 이거에 대해 도움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아버지가 지금 이 아버지는요 국경을 넘고 있는 뭔가 위태위태한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신을 짊어지고 왔다 도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주제가 나오거든요. 까치밥, 따뜻한 등불, 그리고 집신 다 뭐야? 누군가 허전하고 외롭고 무언가 긴박한 상황에 있는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오늘 보면서 정리해보자고요. 무슨 말이 진짜 나오고 싶은 건지.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자,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이 있지만 서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은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인생을 뜻합니다. 아까 A 파트에 있었던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고기 소용돌이치고 휩쓸어 배출일 때 이런 것들처럼 앞으로 헤쳐나갈 인생의 역경 이런 걸 말해요. 근데 그게 있지만 서러워하지 말아라. 왜? 예, 겨울은 해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따숩게 비춰줄 것 같느냐. 이 까치밥이 너희들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너무 서러워할 필요 없어. 네, 그래서 서럽다라는 정서까지 나왔어요. 누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역경들 하지만 서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 까치밥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자, 이 까치밥이 뭡니까 결국에는? 예, 앞서간 사람들이 뒷사람을 위해 베풀어주는 따뜻한 배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잡는다면 시에 대한 답이 좀 보일 것 같긴 해요. 오른쪽에 두 문제 있거든요. 가와 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셔봐야 될 거예요. 오늘 두 문제 풀고 한 세트만 더 갈 테니까 두 문제 얼른 풀어보자. 풀었어요? 아유. 자, 여러분들 나머지 분들은 제가 1분 30초 들 테니까 시는 다 했잖아. 얼른 골라가요. 아니네. 이거 다시. 그거보다도 좀 신박한데? 오답률 1등 14번 문제였었어요. 14번 문제 꽤 어렵고 종합적으로 읽었어야 되는데 함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쉽게 보는 방법은
제가 아까 처음에 알아드렸다시피 없는 정서를 있다고 하면 그냥 그거 골라주면 돼요. 그게 틀렸거든요. 없는 정서가 있어요 이 시에 갑자기 그걸로 준대. 말이 이상해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번의 답은 3번이에요. 13번부터 답은 3번. 이거 채점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네, 아까 읽었잖아요. 떡갈나무 속에 뭐가 산다, 산다, 산다. 똑같아요. 나는요, 따지 말라, 따지 말라, 따지 말아라, 서러워하지 말아라. 계속 이러고 있어요. 부정서술로 반복되고 있고, 반복은 두 번만 나와도 반복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4, 5개 나오네요. 말아라. 자, 답 3번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13번에 5번 고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여러분들 13번에 5번 잠깐 봐봐요. 가나 모두 음성상징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자, 음성상징어. 가에 뭐가 있었게? 있었어, 참고로. 못 찾았을걸? 야, 듣고 가자. 승빈아, 뭐해? 가의 음성상징어 찾아봐. 아, 찾았냐? 표정은 찾았는데? 뭔데? 찾았네. 여러분들, 밑에서 두 번째 연. 밑에서 두 번째 연. 아, 그냥 2연이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해. 2연에 오행 보세요. 떡 버티고. 그 다음 줄 썩 견디고. 그 다음 싹 털어내며. 네, 떡, 썩, 싹. 요게 다 음성상징어예요. 의태어라고 봐야겠죠. 나에도 음성상징어가 있을까요? 네. B의 밑에서 두 번째 줄. B 파트의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반 동네게 컹컹, 컹컹이 보이네요. 자, 음성상징어 다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5번도 괜찮지 않나요? 생동감 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답이 아닌 이유는 시적 배경. 시의 배경이 되는 것에 생동감을 준다. 시의 배경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5번이 답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물론 여러분들 3번을 골라야 되는 이유가 너무 뚜렷해서 고르지만 5번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안 된다는 거. 예, 시적 배경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13번 어려웠지만 답은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답 3번 갈게요. A의 허전함의 정서, B의 외로움, C의 서러움 거치면서 나쁘지 않아요. 이런 정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충만함. 충만함은 충분히 가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뭐가 가득한 겁니까? 예, 지금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야 될 사람들에게 보내는 배려와 위로를 상징하지 가득하여 만족하다라는 뜻인 충만은 좀 어색합니다. 이상한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답은 3번이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야, 솔직히 5번들 고르지 않았어요? 받음들이 없이 뭘 말을 못해. 이 길은요, 맞아요. 날짐승, 할아버지, 길손, 아버지, 너희들 모두 길의 의미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좀 한 사람이 5번을 고르는데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할아버지는 도움을 주는 존재지 나머지는 도움을 받는 존재인데 할아버지는 도움을 주는 존재인데 이게 왜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가 아니라 길의 의미에 연결되어 있다. 이 길이 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길, 배려를 주는 존재와 배려를 받는 존재가 함께 있는 공간으로 봐야 돼요, 이 길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기 들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풀어보니까 고3 수준의 시를 풀어보니까 우리가 풀었던 거랑 좀 난도가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자, 이 문학 훈련은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2학년 1학기 때 바로 문학이거든요. 자, 이제 한 지문만 더 하고 가도록 할 건데 뭘로 할래요? 독서 지문 하나 남았고요. 고전 소설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너 그거 하고 싶어? 네, 오늘 일찍 오셨으니까. 아, 아니다. 최은정 씨, 뭐 하고 싶어? 고전 소설 조금 어려운데. 그래, 고전 소설 괜찮아요? 이거 팽팽한데. 그다음 또 누가 빨리 왔더라? 아, 이현지 씨, 고전 소설이 편하세요? 독서 지문이 좋으세요? 팽팽한데 1대1로. 독서 2대1. 야, 나머지는 너무 늦게 오셔서 발언권이 없죠. 아, 너 정도면 그래, 아슬아슬하게. 야, 뭐 하고 싶냐? 3대1이니까 독서로 갑시다. 승빈아, 들어나 보자. 너 뭐 하고 싶냐?
그래 독서하자. 23쪽 올게요. 야, 잘 선택했어. 개 쉬워. 독서 지문 중에 제일 쉬울 거예요 아마. 진짜야. 쫄 거 없어. 오늘 요거만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대신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1문단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잡아야 되고요. 2문단까지가 미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문단부터 3, 4, 5문단은 각 문단마다 무엇인가 범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미안해 여기 잠깐만 봐봐. 기술 지문은 이걸 읽는 거였거든요. 우리 저번에 DNS라는 지옥 지문 풀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거의 애기 수준이에요. 기술 지문은 과정을 읽어야 돼요. 저번에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가 문단 패킹, 다른 네임 서버 주소 막 이런 식으로 과정 수단 이런 거 나왔었잖아. 자, 이 작품은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긴 하나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A 과정이 있고요, B 과정이 있고 C 과정이 있어요. A 과정은 이렇게 돼요, 심플. B 과정은 이래요, C 과정은 이래요. 이렇게 끝나 그냥. 그래서 요게 무슨 과정인지 뭐 하는 과정인지 서로 다른 과정이라는 걸 인지하고 읽어야 되는데 쉽다고 한 이유는 문단마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 자, 힌트 다 드린 것 같아요. 안 어려워요. 마지막 문단의 과정은 상황만 주고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는지 찾으라고 합니다. 앞에 내용을 종합해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시간 이거 조금 넉넉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하시는 대로 보내드리죠 뭐. 갑자기 불타오르시네. 세 문제입니다. 네. 풀어봅시다. 물 쪽으로 빨리 푸는 거 아니야? 좀 너무 빠르네. 알았고, 알았어. 할 말이 가도 되긴 해. 뭐 궁금한 건 없냐? 뭐 이제 9일 그리니. 이거 이렇게. 야, 다음 주 일요일날 과제 끝내요. 참 이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일요일날 학원 수업하지 말래. 1월 1일이라고. 괜찮아? 그럼 보강해야 돼.
나 보강 시간 없는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알겠어요. 자, 목요일날 보도록 합시다. 목요일날 그 문법 문제 한번 풀어와봐요. 가볍게. 응? 목요일? 목요일? 8시. 1시간. 갈등 받고 있어. 자, 가만서. 오, 틀렸어. 1번이요. 네. 값의 차이가 없어. 이 두 개가 두 개는 이거 100개는 한 개는 근데 뭐고 100개 차이가 0.5 차이가 없어. 100개 차이는 나야 되고 나중에 잘못했어. 갑자기 잘하는 것 같은 느낌. 과제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 채점하는 거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 이게 정사가 괜찮아. 잠깐만. 반영되지 않는 실생활 정신분석이란다. 아니 이거 고정 뽀샵집이잖아. 네. 이 정도면 실생활이라고 하도 괜찮아요. 사진 편집하고 하는 거. 누구나 더 멋있게 보일 수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 없는 거 찾아야 되거든. 아, 3번 거였구나. 아, 뭐를 더 해줘야지? 한 번 있잖아. 거기 한 번. 이름도 그림이라고 해서 그림일 그림. 야, 이런 거 보면 안 되지. 이 기술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거든. 그렇지 않아? 기술의 문제점, 디지털 보정 기술의 문제점이 있어. 아니요. 이게 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지 기술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였어. 네. 시민을 무슨 디지털에서 바꾸기 다 사고거든. 자, 디지털에서 소비를 가해서 친구들 함께 찍은 것처럼 독사진을 친구랑 찍은 것처럼 바꿨대. 이거 뭐하는 거야? 친구들 독사진 문서잖아. 근데 사고가 문서를 디지털 영상으로 바꿔서 전송했다. 그래서 출력되고. 이건 여기서 화소값을